나 때문에 저런가? 기분 나쁜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임의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걸 하고 나면 99.9% 아니 한 100% 정도 저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분들의 생각들이 좀 상당히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자동 완성 기능을 하는 것처럼 혹시 저 사람이 라고 치면은 그 뒤에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글씨가 쫙 써지는 것처럼 이런 자동 완성 기능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힘을 쓰지 않고도 이런 해석을 해버리게 된다는 말인데, 사실 이런 해석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오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들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오답들을 우리는 인지오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흔한 인지오류 중에 하나가 복심술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이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표정이 좀 찡그리고 있으면 나 때문에 저런가? 기분 나쁜데? 라고 생각을 하거나, 저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데 못 보고 지나가 버린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라는 식으로 임의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또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이분들은 좌절 내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참을성의 근육이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그것이 좀 길러질 만한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취약한 특성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으로는요, 생활 리듬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고 자기 건강관리 못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생활 리듬과 식습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아무래도 분노를 다스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이런 화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쏘아붙여버리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하게 되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99.9% 아니 한 100% 정도 저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이성적으로 뭔가 내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울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내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위에 힘만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막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고 카톡 보내고 하는 것은 당연히 파국적으로 욕을 하게 된다든지 필요 이상의 비난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뒷수습을 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많이 좀 과한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환자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가 막 일어날 때 그라운딩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주로 오감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라운딩은 번역하면 접지죠, 접지.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솟으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건지 막 모르겠고 앞뒤 분간이 안 가고 판단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라운딩은 현재 느껴지는 오감을 이용해서 나를 땅바닥에 탁 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한번 영상 보신 분께서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5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 지금 카메라가 보이고요, 또 최설민 대표님이 보이고 의자가 보이고 조명이 보이고 칠판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몸에 느껴지는 감각 4가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저 현재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감각, 등이 의자에 닿는 감각, 발바닥이 바닥에 있는 감각, 그리고 손길이 맞닿아 있는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한번 3가지 찾아보세요. 에어컨 소리가 들리고요,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리고 옆에 상담을 하는 조곤조곤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냄새가 나는데 이 2가지 냄새를 한번 식별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는 냄새. 마지막 감각은 입안의 감각이죠. 내가 어떤 맛을 현재 느끼고 있는지. 이런 5가지의 감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하나 추천드릴 만한 방법은 심호흡인데요. 심호흡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보통 불안하고 화가 나 있으면은 되게 얕은 흉식 호흡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좀 진정되고 편안할 때는 깊은 복식 호흡을 합니다. 하면서 배가 올라오고 내쉬면서 배가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횡격막이라는 막이 있는데요. 이 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호흡을 계속 하게 되고, 이 막 아래쪽에는 지나가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절이 있는데, 이런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서 미주신경이 계속 건드리게 되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진정하게 되는, 흥분이 빨리 가라앉게 되는 효과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한번 기억해 볼 만한 호흡으로는 478 호흡법이라는 호흡법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4초를 들이마시고 7초를 멈추었다가 8초를 내쉬는 겁니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게 좀 더 길어질 때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가 이 숫자를 세면서 아무래도 그 숫자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화가 나 있으면 그 화가 났던 그 장면들, 그 대상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화가 계속 더 많이 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4, 7, 8 호흡을 하게 되면서 내가 숫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노의 대상과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화가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일단은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벗어나고 나서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분노라는 것은 뇌 안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편도체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의 뇌가 아닌 이성의 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감정의 뇌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록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서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그 감정의 점수가 0에서 100점까지 과연 몇 점인가 또 한번 기록을 해보고, 그때 내가 취했던 행동들이 어떠했나, 그 행동들의 결과가 어떠했나 라는 것까지 한번 차분하게 쭉 그 상황을 복귀하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이것들이 충분히 바뀌진 않겠지만, 내가 감정에 막 솟구쳐져 있을 때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이성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씩 편도체가 비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남아있는 기록들은 내가 그때 당시에 했던 경험들을 상기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좀 더 다짐하게 만들어주죠. 또 하나의 방법은 AI를 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챗GPT 많이 쓰실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언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랬었어, 화가 너무 많이 났어 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응답을 잘해주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분노를 좀 털어내어지는 부분들도 생기고 조금 가라앉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현명하게 화를 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나의 분노 패턴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일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어떤 거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게 점수 몇 점이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자잘한 기록들을 일기 쓰듯이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든 정신과를 오든 간에 제일 중요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은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내가 나의 감정과 생각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분노 같은 것도 어떤 것에 잘 자극받고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또 특히나 어떤 상대가 나를 좀 힘들게 만드는 지를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잘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알고 있더라도 화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폭력 대화라는 대화 방법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고, 대인관계에서 불편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하고 연구를 해왔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내가 기분 나쁜 상황을 겪고 화가 막 나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것을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난 너 때문에 기분 나빠. 네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연히 진짜 자기가 잘못했던 일이라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반박을 하게 되고 덩달아서 같이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대척점에서 I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런 감정 느끼고 있다를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좀 마음이 속상하고 많이 아팠다라고 마음을 먼저 열고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보여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흠칫하다가도 그런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한테 침을 뱉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 단계로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나는 너랑 싸우고 싶지가 않다.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고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청유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음에는 이런 말 좀 나는 안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청유형의 문장으로 부탁을 하는 쪽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거나 상대방과 좀 다투게 될 때, 내가 싫은 말 전해야 될 때 상대방을 먼저 비난하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이런 감정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을 열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좀 대화가 좀 더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